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8월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주가 보고 싶어서 얼른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어제 해놓은 밑반찬을 들고 시장에서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고등어도 사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도 샀습니다. 장을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민수가 아들 집에 가나 봐. 응. 손주도 보고 반찬도 해주려고. 아이고, 민숙이는 아들 복이 있어서 좋겠어. 우리 아들은 명절 때도 안 와.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찔끔했습니다. 저도 사실 명절 말고는 자주 오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날만큼은 기분 좋게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이 왜 이렇게 컸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왔어?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온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고등어 조림하고 잡채도 만들어줄게.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때 손주가 제 옆으로 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잘했어? 역시 우리 준이가 최고야. 손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부엌을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유리로 된 개밥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는 며느리가 아끼는 도자기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는데 부엌에서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래. 내가 뭐 도와줄까? 며느리는 개밥 그릇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씻어주세요. 저는 반찬 좀 만들어야 해서요.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부엌 일을 도와달라고 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하지만 개밥 그릇을 받아들고 설거지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워 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잠깐 손이 미끄러워서. 보세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맨날 이러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실수로 그런 건데? 실수요? 어머님은 맨날 실수하시네요. 지난번에는 제가 아끼는 그릇도 깨뜨리시고. 아들 경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님이 또 그러셨어. 이제 못 참겠어.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경수야. 내가 실수로 잠깐. 실수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맨날 이러세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여보, 나 이제는 어머님 못 모시겠어. 매번 이러시는 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 들어와서 1시간 만에 이 난리를 치시고 지난번에는 제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리셨죠. 그때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개밥 그릇이에요. 다음엔 뭐가 될까요? 어머님은 이제 너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손도 떨리시고 정신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전 가슴이 답답해요.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머님은 이런 제 마음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매번 똑같이 실수하시잖아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관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웃들 눈치 보여서 전 이제 복도에도 못 나가겠어요. 전에는 어머님이 김치를 들고 오시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쏟으신 거 알아? 이웃집 아줌마가 다 봤대.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근데 어머님은 그냥 웃으시더라고. 그리고요, 어머님, 매번 오실 때마다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해오시지 마세요. 냉장고에 넣을 데가 없어요. 다 먹지도 못하고 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다 버려야 해요.
어머님은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도 모르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전 미칠 것 같아요. 준이한테 과자를 막 주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음식은 맛이 없다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은 제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시죠?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어머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전 이제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울었던 거. 당신도 다 알면서. 나 이제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 매번 이러시는 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 어머님, 죄송한데 이제는 좀 그만 우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도 아들 생각하셔야죠. 남들한테 우리 아들, 어머니가 이런다는 소리 듣게 하고 싶으세요? 매번 오실 때마다 뭔가를 깨뜨리시거나 없고, 저는 이제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면 가슴이 떨려요. 뭐가 또 일어날까 겁나서 전 이제 진짜 못 살겠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아들 경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어머니 오실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아내도 스트레스 받아서. 경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할머니한테 왜 그래? 준아,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싫어? 할머니 보내지 마. 며느리가 손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준아, 방에 가서 있자. 엄마 말 들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경수를 임신하고도 미용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경수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경수야,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가세요. 여보, 어머님 이제 모시기 힘들어요. 제발.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제 발걸음은 자꾸만 앞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도 없는 시간, 저는 한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았던 서랍장 앞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을 열어 그동안 모아둔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통장 여러 개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그 통장들은 제가 평생을 미용실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에 시작한 미용실 생활, 30에 독립해서 가게를 열고 50이 넘어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통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 두 번째 통장에는 1억 3천만 원, 세 번째 통장에는 7천만 원. 미용실에서 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어릴 때는 학원비가 아까워서 직접 공부를 가르쳤고 옷도 대부분 제가 수선해서 입혔습니다. 저는 2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에게 주려고 증여 계약만 해둔 상태였는데 다행히 아직 등기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경수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미용실이 바빠도 틈틈이 아기를 안고 손님 머리를 만져야 했습니다. 경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다른 엄마들처럼 등굣길에 배웅도 못 해줬습니다. 중학교 때는 경수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미용실 일 때문에 매일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손님이 많은 날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할 때는 모아둔 돈을 털어 신혼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새벽녘에 냉철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새벽 동틀 때까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침 일찍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한참을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증여 계약은 쉽게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등기도 안 하셨고,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소 의사만 확실하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 조용한 복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이사를 결심하고 며칠째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개소마다 들러 전세나 월세 매물을 알아보았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기적처럼 좋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경순의 아파트 바로 옆동에 전세집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제게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은 좀 비싸실 텐데 전세금이 얼마죠? 2억 5천만 원입니다. 방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24평, 방 3개 남양이고 로얄층이에요. 계약금은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요? 보통은 3천만 원 정도 하시는데 지금 바로 계약할게요. 중개인은 제 대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됐어요. 지금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전세금이 조금 비싸긴 했지만 제 복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짐을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미용실에서 살다시피 했으니 집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었습니다. 이삿짐 차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새집 현관문 앞에서 택배 기사님과 함께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순의 가족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수와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주 준이가 제게 달려오려 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급하게 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아, 들어가자. 경수 부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가 그리 크지 않은 동네라 제가 이사 온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관 앞과 복도를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경수가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깔끔한 사람인지 그날 개밥 그릇을 실수로 엎은 것뿐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는 아파트 1층에 있는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미용실을 운영했으니 제 머리는 항상 단정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네. 옆 동사는 아들 집 앞으로 왔어요. 아들 집 앞이요? 네. 며느리랑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길게 말하진 않았지만 미용실 안은 금세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개밥 그릇을 실수로 엎었다고 쫓겨났어요. 미용사의 손놀림이 멈췄습니다.
세상에 요즘 젊은 것들이 어떻게 시어머님한테. 미용실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게요. 요새 자식들 너무하네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용실은 동네 소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머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모님이 며느리래요. 세상에, 어머님을 쫓아내다니. 며느리는 더 이상 놀이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경수가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전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은 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준이가 달려오려 했지만 며느리가 또 말렸습니다. 준아, 학교 늦겠다. 그날 저녁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노인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미용 봉사를 해주실 분을 찾는데. 제가 40년 동안 미용실을 했는데요. 아, 그러시다면 더 좋겠네요. 한번 와보시겠어요? 다음 날 노인회관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민속 씨가 미용 사셨다면서요? 네. 오랫동안 했었죠. 그러면 우리 머리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쫓겨난 시어머니가 우리 동네 노인들 머리를 무료로 잘라주신대. 그런 분을 며느리가 내쫓았다니. 이제는 동네 슈퍼에서도 시장에서도 며느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가 등교하는 준이와 마주쳤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준이의 모습이 한 달 만에 보니 더 커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달려오는 손주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준이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제 현관문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등교 시간이 늦었다고 재촉해도 할머니 얼굴 보고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준이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도 했지만 아이가 울면서 떼를 쓰자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손주의 등교 시간에 맞춰 일어나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도시락통에 과일도 썰어 넣고 손수 만든 쿠키도 담았습니다. 가끔은 준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새벽부터 일어나 만들었습니다. 준이는 할머니가 싸준 간식을 들고 좋아하며 학교로 향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등교 시간을 앞당겨 준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준이가 더 일찍 일어나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렸고 저는 묵묵히 준이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준이의 입소문을 듣고 친구들도 한두 명씩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제가 싸주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아침마다 벌어지는 이 광경을 외면하듯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준이에게 학원에 지각한다고 야단을 치기도 했지만 이미 아이의 마음은 할머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미용실을 하며 손님들 머리를 만져온 제 손은 이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동네 이곳저곳에서 손주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단지 암벤치에서 간식을 나눠 먹고 평일 저녁이면 산책을 하는 저희 모습이 주민들의 눈에 자주 띄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이런 모습을 본 주민들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은 동네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고 며느리를 향한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시장 상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시장 생선가게 주인은 며느리가 장을 보러 오면 이런 분 모시고 살다가 내쫓은 며느리한테는 물건 못 팔아요. 라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채소가게에서는 며느리가 오이를 고르고 있을 때 박민숙 씨 며느리 맞죠? 썩은 거 드릴까요? 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듯 나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며느리가 사과를 고르고 있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님도 안 모시고 효도는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육점 주인은 며느리가 고기를 사러 왔을 때 이런 며느리한테는 뼈다 귓감도 아깝다. 라며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반찬가게 주인은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 쫓아내고 반찬은 왜 사러 와요? 직접 하시지?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며느리가 먼저 인사를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고 주민들은 일부러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만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같은 층 아주머니들은 며느리가 지나가면 일부러 큰 소리로 요즘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며느리도 있다면서요?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마주칠 때면 저런 며느리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욕먹는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경비원들도 다른 주민들에게는 밝게 인사하면서도 경수 부부에게는 모르는 척하거나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도 다른 집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가 직접 전달했지만 경순의 집은 우편함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단지 내 청소 아주머니들도 경순의 집 앞 복도는 대충 쓸고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저녁마다 열리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산책 모임에서도 며느리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내고도 뻔뻔하게 잘도 살아간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은 며느리가 지나가기만 해도 저런 며느리 때문에 우리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경수 부부는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노인정에서 머리 손질을 해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40년간의 미용실 경험을 살려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파마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던 할머니들이 점차 늘어나 이제는 하루에 1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용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자 노인정은 매주 수요일마다 북적거렸고 할머니들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제 파마 솜씨는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파마는 제 전문이었는데 노인분들의 머리 특성에 맞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어드렸습니다. 미용실에서 받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고 입소문이 퍼지자 인근 동에서도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료로 봉사를 하니 염색약이나 파마약 값은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매주 10만 원 가량의 재료비가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감사의 표시로 김치나 반찬을 가져왔지만 저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대신 매주 수요일이면 할머니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노인정에서의 봉사활동은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만지는 동안 할머니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들려주었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일부러 현관 앞 청소 시간을 경수의 출근 시간에 맞췄습니다. 매일 아침 7시 50분 경수가 출근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현관 앞을 쓸고 닦았습니다. 바닥은 물론 화단까지 꼼꼼하게 관리했고 계단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갈 때마다 밝게 인사를 건넸고 그들도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늘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이웃들은 경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그가 지나간 후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특히 아침 청소 시간에 마주치는 주부들 사이에서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경순의 부부가 밤마다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며느리가 친정에 매일 울면서 전화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경수의 회사에서는 연례 승진 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장인 경수는 이번에 승진이 유력했고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차장 진급 대상이었다는 것을 이웃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507호에 사는 김 과장이 바로 경수의 회사 동료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의 어머니를 통해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민숙 씨, 우리 아들이 경수 씨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이번에 차장 승진 대상이었대요. 그런데 회사에 경수가 어머니를 쫓아냈다는 소문이 퍼졌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불효자는 승진시키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상사들도 경수를 볼 때마다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압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다른 주민들의 말로는 경수가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했습니다. 11월 초 승진 인사 발표가 났고 경수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모두 차장으로 승진했지만 경수만 홀로 과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승진 발표 다음 날부터 경수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저에게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드님이 요새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들어와요. 어제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혼자 걷기도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현관 앞에서 마주칠 때면 경수의 얼굴은 전보다 많이 헬쑥해져 있었고 머리도 부쩍 휘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아 보였는데 아마도 건강이 많이 나빠진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똑바로 폈던 어깨가 이제는 축 처져 있었고 양복도 헐렁해 보였습니다. 경순의 옆집 아주머니의 말로는 경순의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친정에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수는 출근할 때
예전보다 더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침마다 했던 인사도 이제는 없어졌고 제가 경순의 동현관 앞에서 동네 주민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져서 이제는 밤 11시,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실은 저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늦게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있는 법이 없었고 준이는 현관 앞 벤치에서 저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많이 아파요. 준이의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경수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은 끝내 저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마주칠 때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고 저도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흰 눈이 내리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명절을 맞아 조용했고 저는 혼자서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경수와 며느리 그리고 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현관에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는데 경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훌쩍이는 소리만 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밤마다 죄책감에 잠도 못 이뤘어요. 이제 정신 차렸나?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준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이의 맑은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을 꺼내 준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경수 부부는 그날 오후 내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경수 부부의 주말 방문은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이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준이의 말 한마디에 식탁의 무거운 침묵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며느리는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반찬 좀 해왔어요. 이 김치는 어머님 비법대로 담가봤어요. 며느리가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알려주신 대로 양념을 넣었더니 맛있다고 아이가 좋아하네요.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수도 이제는 퇴근 후에 종종 들렀습니다. 어머니, 회사 앞에서 약과를 팔길래 사왔어요. 4월이 되자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경순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편지 썼어요. 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신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매일 아침 등굣길에 할머니를 뵐 수 있어서 행복해요. 준이의 편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부터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봤어요. 맛이 어떠세요? 며느리가 끓여온 미역국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경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끝내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취소했던 증여 이야기였을 텐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수의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 가족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수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준이가 어머님이랑 있을 때가 제일 즐거워해요. 더운 여름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미용 기술을 저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40년 동안 해온 미용 기술을 며느리에게 알려주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매주 수요일 노인정에서의 미용 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저와 함께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수건을 개고 도구를 정리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샴푸도 배우고 파마도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그렇지. 머리카락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져줘. 노인정 할머니들은 며느리의 변화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며느님이 많이 달라지셨네. 어쩜 시어머님 일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잘 배우나. 우리 동네가 다 화목해지는 것 같아. 경수도 이제는 매주 주말이면 제 집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일도 없어졌고 출근길에 마주치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며느리는 이제 노인정에서 혼자서도 할머니들 머리를 만져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손놀림으로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는 모습이 제법 전문가다웠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런 기술도 배우네요. 가끔은 준이도 노인정에 와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크는 걸 보니 정말 좋구나.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지난날의 서운함도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복도를 쓸 때면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을 참지 않고 마주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겨울바람처럼 차갑던 관계는 봄눈 녹듯 서서히 녹아내렸고 이제는 따스한 햇살 같은 온기가 감돕니다. 수십 년간 참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어깨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진정한 반성을 통해 하나둘 변화했고 그 변화의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매서운 동장군도 결국 봄을 이길 수 없듯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며느리의 마음도 열렸으며 손주의 웃음소리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개밥그릇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해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시어머니라고 참아야만 하는 건 아니란 걸 배웠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혼자여도 당당하게 빛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홀로 서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봄비처럼 조용히 하지만 대지를 적시는 생명력으로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는 천둥번개처럼 급격하진 않았지만 봄날의 새싹처럼 확실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히 믿으며 더 따뜻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을 이겨낸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제가 용기 내어 내린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박명순이고 올해로 68살이 되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제 일과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상쾌해지죠. 산책을 마치고 나면 노인정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낙이에요. 때론 게임도 하고 때론 라면도 끓여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제겐 인철이라는 외동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도 이젠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어느 날이었어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손주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어요. 김할머니는 손주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이 할머니는 손주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며 어깨를 으쓱거렸죠. 우리 손주는 말이야. 요즘 로봇 만드는 걸 배운대. 앞으로 과학자가 될 거래. 최 할머니의 말에 다들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손주 자랑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텅 빈 집에 들어서니 문득 아들 내외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아,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멀어질 순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인데 내일 잠깐 들러도 될까?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오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와 손주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 며느리 입맛에 맞추려 노력한 된장찌개, 그리고 손주를 위한 달콤한 떡갈비까지 정성을 듬뿍 담아 준비했어요. 이렇게 첫 방문을 준비하며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지 고민했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대사를 연습했어요. 인철아, 오랜만이구나. 보고 싶었어? 며느리, 그동안 잘 지냈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우리 손주 할머니다. 반갑구나. 버스에서 내려 아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막상 초인종을 누르려니 망설여지더라고요. 혹시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없나 싶어 한 번 더 눌렀죠. 그제서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 인철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인철이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 왔다. 잘 지냈니? 네.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인사를 건넸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바쁜가 보네. 괜찮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거실로 들어가 보니 손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손주는 어디 있니? 아, 민수요? 학원 갔어요. 인철이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학원이 중요하지. 언제 오니? 글쎄요, 저녁 때 돌아올 거예요. 아들은 대충 대답하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을 보더니 어머니, 이건 왜 가져오셨어요? 저희 냉장고에 음식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으니 먹어봐. 너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있어. 인철이는 마지못해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었어요. 손주가 곧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나와서는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 배달시켜 먹을게요. 민수는 학원 끝나고 친구 집에 갔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왔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우리는 배달된 치킨을 먹으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어요. 대화라고 해봐야 맛있죠? 네. 정도였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막차 놓치시겠어요. 인철이의 말에 저는 그만 일어났어요. 그래, 늦었구나. 가봐야겠다. 문 앞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린 걸까요? 그날 밤 혼자 누운 침대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꼭 더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첫 번째 방문 이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에게서 연락 한 번 없었죠. 허전한 마음에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심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인철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 영호구나. 그래, 잘 지냈니? 네, 근데 아주머니, 인철이 소식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과장으로 승진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죠. 아, 그래. 잘 됐구나.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고 슈퍼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아들 인생에 무관심했나? 아니면 아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러다 문득 결심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축하해 주러 가야겠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너가 승진했다고 하더라. 축하한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듯 들렸죠. 아, 네,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축하 인사도 못 전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서 죄송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죠. 그래,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찾아가고 싶은데. 이번 주말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번에는 꼭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죠. 토요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선물도 준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고급 넥타이를, 며느리에게는 화장품 세트를,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는 영어 그림책을 샀어요. 모두 제 형편에 비해서는 꽤 비싼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도 했으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싶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철이가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 왔다. 축하한다, 아들. 품에서 선물을 꺼내 건넸어요.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겸연쩍어하는 아들의 모습에 오히려 제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제 승진 축하 겸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말씀 안 드려서.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렸죠. 아, 그래. 잘 됐구나.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렴.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저기 이쪽은 제 어머니세요. 친구들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손님들이 와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갑자기 온 거지. 손주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디 있니? 아, 민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준비 중이라.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과 친구들은 저를 신경 쓰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꼭 식사 한번 같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아들이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다, 괜찮아. 내 친구들이랑 즐겁게 보내.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어쩐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아들의 인생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걸까? 이제는 정말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준비했던 선물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꼭 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그래. 잘 지냈니?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아마도 지난번 일을 떠올리고 있겠죠. 저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그래, 고맙구나. 꼭 갈게. 그렇게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손주 민수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영어 그림책과 함께 손수 만든 수세미도 넣었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이번에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철이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야, 할머니 오셨어. 며느리의 부름에 방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주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민수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선물이요? 영어 그림책을 건네주니 민수가 기뻐하더라고요. 우와, 멋진 책이에요. 고마워요, 할머니.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철이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요리 비법, 민수의 학교 생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할머니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까? 민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앉았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민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요? 어떻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말이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 그렇단다. 그때는 동물들도 사람처럼 살았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민수의 표정이 계속 변했어요.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죠.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민수야, 재미있었니?
네, 할머니,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민수야, 이제 그만하고 공부할 시간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민수가 공부할 시간이에요. 요즘 경쟁이 심해서 쉴 틈이 없거든요. 순간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조금만 더 할머니랑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민수야. 너도 알잖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며느리의 말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섰죠. 그래, 민수야. 할머니랑은 다음에 또 놀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아이들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도 좋지만 너무 시골스러운 이야기는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영어나 코딩 같은 걸 가르쳐야 해서.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거실로 나오니 인철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어요. 민수가 방문 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새겨 봤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 또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내가 너무 구식인가?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민수와 보낸 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요즘 세상에 맞는 할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변화해야겠다고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순 없잖아요. 먼저 요리학원에 등록했어요. 할머니, 요리학원은 처음이시죠? 젊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늦었지만 배우고 싶어서요. 멋지세요. 열정만 있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열심히 배웠죠. 파스타, 리조또, 샐러드. 처음 해보는 요리들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준다기에 신청했죠. 어르신들 카톡 보내는 법 아시죠? 강사 선생님의 질문에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볼게요. 강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아들에게 카톡으로 동영상도 보내고 민수 사진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영어 그림책도 빌려왔어요. 민수에게 읽어주고 싶어서요. 발음이 서툴러 혼자 연습도 많이 했답니다. The cat is under mat.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어요. 조금씩 변화하는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특별한 일은 아니고 내가 요리를 좀 배워서 대접하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인철이가 대답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배운 대로 파스타와 샐러드를 준비했죠. 테이블 세팅도 잊지 않았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인철아. 민수야, 할머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은 놀란 듯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제가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어머니,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인철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요즘 배우고 있어. 어때,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민수도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민수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었어요. The cat is on the mat. The dog is in the log. 서툰 발음이었지만 열심히 읽었어요. 민수가 박수를 쳤어요. 와, 할머니, 영어도 하시네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그 책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책 안 봐요. 민수야,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민수야,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변해도 소용없는 걸까?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렇게 다짐하며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해 아들 가족과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어요. 카톡으로 자주 연락도 하고 가끔 집에 초대해 새로 배운 요리도 대접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벽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민수의 운동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철아, 민수 운동회에 할머니도 가도 될까? 글쎄요. 어머니, 운동장이 좀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아들의 망설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지만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아. 내가 조용히 구경만 할게. 민수 응원도 하고 싶고. 결국 아들이 허락했어요. 운동회 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운동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인철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죠.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고 민수가 출발선에 섰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죠. 민수야, 힘내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민수가 부끄러워할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응원하고 싶었을 뿐인데. 민수의 달리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죠. 자,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야. 다 같이 먹자.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말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준비한 도시락이 있어요. 어머님 것은 어머님이 드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운동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아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서먹해진 것 같았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인철아, 우리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있잖아. 할머니가 너무 구식이고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나도 노력하고 있어. 변하려고 해. 너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대 차이라는 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아.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또 다시 힘을 내봤답니다. 갈등 끝에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인철이의 제안으로 저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에 가슴이 설렜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오세요. 하룻밤 묵고 가시면 어떨까요? 인철이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그래, 고맙다. 꼭 갈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죠. 결국 손수 만든 김치와 약과를 준비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들뜨고 가벼웠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 잘 지냈니? 집 안으로 들어서니 민수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민수를 안아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인철이가 다가와 짐을 받아들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인철이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요리 레시피, 민수의 학교 생활.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기쁜 마음으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함께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죠. 어머님, 요즘 요리 배우신다고 하셨죠? 어떠세요? 재밌더라. 너희한테 배운 것도 많아. 며느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와 함께 TV를 보았어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민수가 좋아하는 만화도 함께 봤죠.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재밌어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방은 여기예요. 인철이가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고맙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잠옷은? 며느리의 말이 끊겼어요. 뭔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죠. 왜 그러니? 잠옷 안 줄 거야? 저 어머님, 죄송한데 잠옷을 드리기가 좀.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며느리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실은 어머님이 입으신 옷은 다 버려야 해서요. 세균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위생이 중요해서.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알겠다. 내가 가야겠구나.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인철이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갈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인철이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짐을 싸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울면서 따라왔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또 올게. 울지 마. 밤늦은 시간, 저는 아들 집을 나섰어요. 인철이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방해 안 할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 텅 빈 방을 보니 더욱 서러웠어요. 이불 속에 파묻혀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졌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꺼려졌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 친구 김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명순아, 요즘 왜 안 나와? 다들 걱정하고 있어. 친구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김할머니가 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명순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정말요? 그래. 하지만 난 그때 깨달았지.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김할머니의 말에 뭔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꼭 아들 가족과의 관계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죠. 할머니, 이 이야기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꼿꼿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박 할머니,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선생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 가족과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이대로 연락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걱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아들 가족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 말이에요. 제 시간을 온전히 제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만난 할머니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죠. 영순 씨,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꽃꽂이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할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겼죠. 가끔은 민수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나? 그래도 이제는 그리운 마음보다는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더 편하네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TV를 보다 보면 문득 가족의 온기가 그리워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괜찮아, 명순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겐 또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 그래요. 제겐 또 다른 가족들이 생겼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 꽃꽂이 교실 친구들, 노인정의 할머니들.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진짜 가족 못지않게 따뜻함을 느껴요. 이제는 아들 가족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전화가 오면 받겠지만 굳이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두니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서운함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들 며느리와 관계를 잘 이어나가셨을까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랄게요.